동탁은 수도 낙양에서 960km나 떨어진 농서군 임조현 출신이고 천성이 거만했다. 동탁은 당시에 하동군의 패수를 하다가 광종 전투에 차출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하동군의 명칭은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황하의 오른쪽에 위치했다고 붙여진 일입니다. 유비가 푸대접을 받자 장비는 동탁을 죽이려 했으나 유비와 관우가 급히 제지하며 조정이 임명한 관리는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다 이른다. 장비는 동탁의 부하가 되어 동탁의 명령은 들을 수가 없다며 떠나겠다고 말한다. 이에 유비는 우리 삼형제는 생사를 함께 하기로 맹세했으므로 같이 떠나자 고 말하고 유비 형제는 주준 장군의 군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주준 장군은 삼형제를 후하게 대접하며 함께 장보를 토벌할 계획을 세운다. 한편 조조는 황보숭을 따라 장령을 토벌하러 광종에서 172km 북쪽에 위치한 곡양에서 치열하게 전투 중이었다. 장보 군대는 8, 9만이었고 산 뒤쪽에 주둔했고 유비 군대가 선봉에 서서 대적했다. 장보는 부상 고성을 출전시켰고 유비는 장비를 출전시켰는데 고성은 장비의 장팔 3호에 몇 탑 안 되어 참살되었다. 장보는 마루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는 요술을 부렸다. 그러자 광풍이 한바탕 불고 천둥이 치며 하늘로부터 검은 인마가 수없이 쏟아져 주준 군대의 병사들은 어지러워하며 패했다. 주준은 돼지, 양, 개 피를 준비해 산봉우리에 매복 후 산비탈에서 피를 뿌리면 요술이 제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실행하자 요술이 제거되어 장보 군대는 퇴각한다. 유비는 장보를 추격해 장보의 왼팔을 맞췄다. 장보는 양성으로 도망갔고 주준 군대는 양성을 포위했다. 한편 황보숭이 대승을 거두자 조종은 여러 차례 패한 동탁 대신에 황보숭에게 장각을 공격하는 명령을 내렸고 황보숭은 조조와 함께 곡양으로 출동했었다. 그러나 황보숭이 도착했을 때 장각은 이미 죽었고 대신 장량이 통솔하며 저항하고 있었다. 황보숭은 장량에게 7번 전투하여 모두 이겼고 결국 곡양에서 장량을 참살했으며 죽은 장각의 관을 열어 장각의 시체의 머리를 잘라 낙양으로 보냈다. 조정은 황보숭을 원정 토벌 임무를 맡는 극의 장군에 임명하고 기주 장관인 기주목을 겸하게 했다. 황보숭은 표문을 올려 노식은 공은 있고 죄가 없음을 아뢰어 관직에 복귀시켰다. 조조도 공이 있어 제남상에 부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황보숭의 대승 소식을 들은 주주는 더욱 재촉하여 양성을 공격했다. 황건적 적장 엄정은 형세가 불리해지자 장보를 죽여 머리를 바치며 투항한다. 주준도 승리의 표문을 조정에 올린다. 황건적 잔당인 조홍, 한충, 손중의 수만 명이 장각의 복수를 위해 약탈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준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한다. 황건적은 완성을 점거하고 주준 군대에 대항하려 조홍과 한충이 출전한다. 주준은 유비, 관우, 장비를 출동시켜 완성 서남쪽 모퉁이를 공격해 한충에 대항하게 한다. 그리고 주준은 직접 철기병 2000명으로 동북쪽을 공격한다. 서남쪽의 도적들은 유비 군대에 대패하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 주준 군대가 성을 포위하여 성 안의 양식이 떨어지자 한충은 주준에게 사람을 보내 투항 의사를 보이지만 주준은 이를 거절한다. 유비는 옛날 유방이 천하를 얻을 때는 대개 항복을 권유하고 받아들였다고 주준에 말한다. 주준은 그것도 한때이며 이것도 한때다 라며 유비의 제안을 거절한다. 유비는 황건적도 항복을 거부당하면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니 너의 한쪽의 포위를 풀고 서북쪽만 공격하면 탈출이 가능함을 알고 전투 의지가 꺾여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이는 받아들여져 실행된다. 역시 한충은 군사를 데리고 도망치고 주준은 한충을 화살로 쏘아 죽이고 황건적 잔당을 계속 추격한다. 조홍과 손중이 갑자기 나타나 도망가던 잔당을 도와 주준은 일단 후퇴하고 조홍은 완성을 다시 함락한다. 주준이 대열을 정비하고 다시 공격하려는데 손자의 후손인 송견이 달려온다. 송견은 오군 부춘 출신이며 17세 때 부친과 함께 전단강에서 해적 10여 명을 만났다. 그때 송견은 언덕 위에서 칼을 들고 큰 소리로 마치 사람을 부르며 지휘하는 신용을 하여 해적들이 광군이 도착하는 것으로 여겨 도망을 갔고 송견은 이를 추격해 한 명을 죽이고 교유에 청거되었다. 또 회교군 도적 허창이 반란을 일으켜 양명 황제를 자칭하며 수만 명을 모으자 군사마 송견은 1000명을 모집하여 이를 격파해 현령을 보좌하는 현승에 임명되었다. 황건적이 발발하자 송견은 고을 장정들 중 정예병 1500명을 모아 1000km를 달려 도우러 오는 길이었다. 주주는 송견은 남문을, 유비군은 북문을 공격하게 했고 자신은 서문을 공격했고 동문은 남겨둬 도망길은 열어놨다. 송견은 먼저 조홍을 참살하고 유비는 손중을 활로 죽인다. 주준 군대가 벤 수군만 수만이었다.
주주는 남양군 치소인 완성까지 평정해 황보순과 같은 거기 장군에 임명되고 현재 서울시장격인 하남윤에 봉해졌다. 또 주주는 송견과 유비의 공적도 올렸다. 송견은 뇌물을 써서 별도 군령을 통솔하는 직책인 별군 사마로 부임했다. 그러나 유비는 오랫동안 관직을 못 받고 있어서 황제의 시종 장균을 만나 억울함을 말했고, 장균은 곧바로 황제에게 말한다. 황건적 반란 원인은 모두 십상시의 매간매직에 있으니 십상시의 목을 치고 공 있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라고 간언했다. 그러나 황제는 십상시의 말을 들어 장균을 쫓아내버린다. 그 후 십상시는 유비가 황건적을 격파한 공은 있어 일단 낮은 배설을 주기로 하여 유비는 황보숭이 기주목으로 있는 기주선 아래 중상국 안희현 위에 임명된다. 참고로 현위는 현령 아래 도적 잡는 임무로 각 현에는 한두 명이 있다. 유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조정에서는 공적을 다시 조사하러 감찰관인 도구를 보낸다. 도구가 유비에게 출신을 묻자 유비는 황제 경제의 후손이며 황건적 토벌공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구는 황실 종친을 사칭한다며 화를 낸다. 현의 하급관리인 혈리가 유비에게 도구가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또 도구는 다른 혈리에게 유비가 백성을 해쳤다는 말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장비는 화술을 여러 잔 마시고는 도구를 호통친다. 장비는 도구를 말뚝에 매달아 거들가지로 양다리를 갈긴다. 도구는 조정으로 돌아가 보고를 하고 조정은 유비 일당 체포명령을 내린다. 관우가 탱자나무와 가시나무 덤불에는 봉황이 살지 않습니다. 귀양하여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하여 삼형제는 지인의 몸을 어탁한다. 한편 권력을 장악한 십상시 조충과 장량은 황건적을 격파한 장수들에게 황금과 비단을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황제에 아뢰어 파직을 시킨다. 황보순과 주준도 이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파직이 된다. 황제는 십상시의 조충을 거기장군에 임명하고 장량 등 13명은 열후에 봉한다. 국정이 악화되자 백성들의 원망이 커져 장사에서는 도적 구성이 반란을 일으켰고, 유주성에서 83km 북쪽 의양에서는 장거와 장순이 난을 일으켜 장거는 스스로 천자를 칭했고 장수는 대장군을 칭했다. 위급함을 알리는 표장이 전국에서 쇄도했으나 십상시들은 이를 모두 숨겼다. 어느 날 간이대부 유도가 황제 앞에서 통곡을 하며 위급함이 조석에 있는데 폐하께서는 황관들과 술을 마십니까? 십상시들은 매간매직하며 백성을 해치고 군주를 속여 바른 인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라고 간언한다. 이를 들은 십상시들은 모두 황제 앞에 엎드려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 귀양하여 가사는 모두 군비에 보태겠습니다. 며 통곡했다. 그러자 황제는 진노하며 유도를 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를 들은 사도 진탐은 유도를 무슨 죄로 죽이십니까? 황제께서 자성하지 않으시면 사직이 금방 무너집니다. 라며 섬돌에 머리를 부딪히며 간언을 한다. 황제는 진탐도 함께 하옥명령을 내린다. 십상시는 유도와 진탐을 옥중에서 살해하고 황제의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송견을 장사태수로 임명하고 도적 구성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50일이 못되어 토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송견을 오정후에 임명한다. 그리고 유우를 유주목에 임명한 후 의양의 장거장순을 토벌하는 명령을 내린다. 유비를 추천받은 유우는 유비를 군사보좌관인 도위에 임명 후 적을 공격해 큰 승리를 거둔다. 장순의 흉악과 포악을 견디지 못한 병사들은 장순을 죽이고 투항하고 장거는 자결하여 의양은 평정된다. 유우는 표문을 올려 유비의 공이 크다며 조정에 알려 도구를 매질한 죄를 사면시키고 청주 북해국의 하밀현의 견승에 임명시키고 이어 청주 평원군 고단위로 승진시킨다. 또 공성찬도 지난날 유비 공적을 표문으로 올려 유비를 별부사마로 청구하여 평원현령을 대리하게 했다. 이로써 유비는 돈과 양식과 군마를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유우는 현재 국방부 장관인 태위에 보해졌다. 189년 병이 위중해진 영제는 후사를 상의하고자 대장군 하진을 부른다. 하진은 백정 출신이었으나 누이 동생이 궁에 들어와 황자 유변을 낳아 황후로 책봉된 후 졸지의 권력을 잡았었다. 그러나 황제가 왕미인을 청해해 황자 유협을 낳자 하진의 누이인 하황후가 시기하여 왕미인을 맹독, 짐주로 독살했다. 그리하여 유협은 영제의 생모이며 해독정후의 아내인 동태후가 키웠다. 애초 황제에게 아들이 없어 해독정후의 아들을 추대했는데 그가 바로 영제였다. 영제는 유협을 편애했었다. 황제의 시종인 중상시 건석은 유협을 태자로 국립하려면 하진을 죽여야 한다고 영제에 아랜다. 하진이 황제의 부름으로 입궁하자 사마 반은이 하진에게
건석이 공을 살해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자 하진은 되돌아가 환관들을 살해할 논의를 한다. 정군교의 조조는 하진에게 환관 세력은 조정의 만년에 있어 기밀을 못 지키면 멸종의 화를 당할 것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간언한다. 하진은 조조에게 젊은 놈이 어찌 조정의 대사를 알겠느냐 라며 꾸짖는다. 그때 반은이 와서 황제가 이미 봉호했는데 십상시들이 발표는 안하고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하진 국구를 입궁시켜 제거 후 유협을 옹립하려고 합니다 라고 알린다. 이를 들은 장관급 사공 원봉의 아들 원혜의 조카인 사례교의 원소가 자청하며 정예병 5,000명을 주면 황관을 모두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여 하진은 황제 호위병 어린굿 5,000명을 내어준다. 하진은 대신 30명을 거느리고 원소를 뒤따라 입궁한 후 유변을 황제의 자리로 모신다. 원소가 건석을 잡으려 입궁하자 건석은 도망치다가 중상시 곽승에게 살해당한다. 건석이 거느렸던 금군도 모두 투항한다. 십상시 장량은 하태후에게 대장군을 모함한 계략은 건석 홀로 한 것입니다 라고 애원한다. 하태후는 오빠 하진에게 우리 남매도 황관 덕택에 부귀해졌는데 나머지는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 말한다. 그러나 원소는 모두 죽여 화근을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신세를 망치게 된다며 반대한다. 하태후는 하진을 최고직위인 녹상서사로 임명한다. 장량은 동태후에게 마마가 수렴청정하시어 황자 유협을 왕으로 봉하시고 조카분 동중에게 군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다음날 동태후는 황명을 내려 황자 유협을 진류왕에 봉하고 동중을 표기장군에 임명했으며 장량이 조정에 관여하게 만들었다. 하태후가 연회를 열어 동태후에게 우리 여인네가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 동태후는 너희 집구석이 비참한데 무슨 식견이 있겠느냐고 맞받아친다. 그날 밤 하태후는 하진에게 이를 알렸고 다음날 하진은 동태후를 궁 밖으로 내쫓고 동궁은 포위해서 자기를 지킨다. 장량과 당규는 하진의 동생 함유와 그 어미에게 뇌물을 바쳐 하태후가 자신들을 비호하게 한다. 189년 6월 하진은 은밀히 동태후를 독살한다. 원소는 하진에게 장량이 동태후 독살 관련 소문을 내고 있으니 지금 안 죽이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나 하진은 나중에 상의하자고 말한다. 하진의 측근이 이 계획을 장량에게 보고하니 장량은 함유에 다시 뇌물을 바친다. 함유는 하태후에게 들은 내용을 알린다. 하태후는 하진에게 황관이 황궁을 통솔하는 것은 관례인데 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니 결단이 없는 하진은 이를 수긍한다. 원소는 하진에게 사방의 영웅에게 군대를 통솔해 낙양으로 모이게 하여 황관들을 살해합시다. 그때는 일이 급하게 되어 하태후도 따를 겁니다 라고 조언한다. 이에 하진은 장군들을 도성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각 지역에 경문을 보낸다. 이를 들은 주부 진리는 황관을 죽이는 것은 머리카락 태우는 것과 같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각 지의 영웅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남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으로 혼란만 예상됩니다 라고 조언하나 하진은 겁장이 소견일세 라고 웃는다. 곁에 있던 조조는 이 일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습니다 고 말하며 깔깔 웃는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3회 동영상은 여포는 동탁의 품으로입니다. 조만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